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사람에게 좋은 인간을 위한 건축이 나오지 않을까. 그 사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위해 행해지고 어떤 과정들을 택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정문 지나가다가 저녁에도 항상 불이 안 꺼져 있길래 그 밤이 깊었네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 잘 행하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휴학의 길로 가게 되겠죠. 건축학부를 위한 쉘터를 만들어야 돼.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부 1학년 2025-2433 권혁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건축학부 1학년 2사학번 이재훈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서예인이라고 합니다. 2학년 2사학번 가서현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설계 전공 2사학번 3학년 한세진입니다. 건축 설계 전공 소속인 2, 3학번 3학년 한현서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전공 중인 3학년 박지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4학년 이수민입니다. 국민대학교 4학년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4학년 양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5학년 장윤규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졸업 설계를 하고 있는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스튜디오에서 졸업 설계 진행 중인 연유빈입니다. 프락시스는 곧 프로세스이며 프락시스 프로세스입니다. 인간의 실천과 행위가 삶에 대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건축을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방식으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전시의 과정이 목적이 되는 어떤 건축을 시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기술이나 과학 이런 걸로 비인간적인 요소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도 어떻게 그 공동체랑 그 인간에게 어떤 가치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건축으로서 대응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축적 탐색이 이번 트레일러나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 시작 부분부터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토대로 개념을 설정하잖아요.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시도하는 것이고 다양한 과정을 이제 시도해서 어떤 과정이 이제 나한테 맞을까 하는 좀 찾아가는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에서 공간을 만들 때 그 사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프락시스라고 생각하고 프로세스라는 것은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기 쉽게끔 시각화하는 작업. 우리가 지어내는 많은 설계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락시스를 구체화하는 작업, 뭐 다이어그램이나 도면, 건물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하는 작업이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락시스는 되게 개인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조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좀 소수의 프로세스로 물론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프락시스에 맞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찾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한 적도 많이 있어요. 저는 건축에서 프락시스와 프로세스가 사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건축물이 철거되고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곳의 장소성을 기억하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건축을 대해야 되는지 건축에서 그런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를 점점 깨닫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껏 잘 행해 오셨나요? 잘 행하는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꾸준함? 평상시에도 그런 거에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 생각의 결과가 저의 작품에도 잘 담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쉘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보호와 휴식이라는 조금 큰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쉘터를 재정의하면서, 그러면서 좀 다양한 조형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실용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이번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쉘터를 정의했을 때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라는 컨셉을 가졌었는데, 이런 여러 면마다 투과성을 다르게 설정해서 틈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놨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쉘터라는 게 약간 그 휴식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개인의 휴식, 좀 사람마다 휴식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누구는 잠이 자는 게 휴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독서가 휴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휴식이 저희 쉘터에서는 그 다양한 휴식을 존중하고 저희 쉘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2학년은 서로가 각자 하나의 브랜드를 정해서 지난 프로젝트인 팝업 스토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규모가 조금 더 큰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계하고 있어요. 저는 하리보라는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팝업 스토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플래그십 스토어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젤리를 매개체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고 싶다라는 하리보의 메시지를 담아서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스토어를 설계를 하고 싶어서 놀이터를 모티브로 놀이터에서의 행동 요소를 건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솝이라는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감각적인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개성 취향 이런 걸 존중해주는 철학을 모티브로 이제 사색을 통한 자기 발견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정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중정을 통해서 사색의 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속하면서 팝업 때부터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경향도 있고 계속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몇몇 친구들은 되게 그 브랜드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그래도 열심히 잘 다들 이겨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3학년 학생들은 커뮤니티 스쿨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북악중학교가 그 대지이고요.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학교가 이제 지역 커뮤니티와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열린 공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 이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축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초반에 답사를 했었는데 여기 사이트를 답사하고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인상적으로 봤던 그 장면들은 경사의 그 복잡한 지형을 따라서 배치된 집들과 그 사이로 형성되는 길들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나 맨해튼과 같은 외국의 어떤 정갈한 격자형 그리드의 그런 도시 풍경과는 달리 예로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한국의 마을 모습을 이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복잡한 경사지 자체를 좀 다층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양한 레벨을 만들어서 각각의 레벨에 일종의 마을로 작용할 수 있는 군집을 이루는 여러 개의 커뮤니티가 생기는 학교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용 가능한 대공간이나 홈베이스 공간 같은 그런 대공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을의 다층화가 된 저희 학교는 다층화를 통해 배치된 실들이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결국엔 경험할 수 있는 영역성이 다층화된다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에 어려웠던 점은 지금 메싱을 계속 디벨롭하고 평면이랑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을로서의 학교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이게 마을 같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뭐 마을이 다층화됐을 때 그래서 너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냐 이런 식도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금 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는 4학년에서 심희준 교수님 반을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양서연입니다. 저희 반 스튜디오는 하이브리드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건축이 단순히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이상의 가치를 보고 여러 가지 조합을 실험을 해보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건축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농업이랑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건축을 지금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사라 교수님 스튜디오 수강 중인 4학년 김태형이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고의 도구로 이용을 해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건축적인 요소로 치환하는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인데 동시에 그 사용자들이 보면 느낄 수 있는 공간적 상상을 할 수 있는 표이 드로잉을 함께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사고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사고의 폭주라고 좀 정의를 했거든요. 그거를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있어요. 태영 씨 도서관에 가면 사고가 막 폭주하나요? 네, 맞아요. 그거를 바라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중간 마감 때 만들어갔던 아크릴로 만들었던 그 모형이 크리틱 직후에 바로 무너졌거든요. 저 봤어요. 무너진 거 보셨어요? 근데 그거 마음 아팠는데 교수님이 무너지니까 더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좀 아팠는데 지금 그 무너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를 보셨길래 교수님이 대체 이게 더 멋있다고 하신 걸까? 그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이걸 들고 갔는데 이게 더 멋있는데? 맞아요. 다들 경험해보셨을 맞죠, 거라고 맞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세계관이 정말 여기였다면 교수님은 항상 그 이상을 보고 말씀을 해주시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 벽을 깨려고 툭툭 쳐주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유레카를 외치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혜정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미스 오브 플라스틱 시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그 플라스틱의 속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뭔가 디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심화들? 그 플라스틱의 속성이 진짜 많아요. 뭐든 될 수 있어요. 가벼움, 싸구려, 뭐 반짝반짝함, 뭐 키치함, 이상함, 뭐 이런 것들?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런 속성들 중에서 그 퀴어함이라는 속성을 하나 잡고 시작을 했어요. 제 설계의 첫 단추가 됐던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돌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되게 기묘하게 생겼어요. 이게 자연물이랑 플라스틱이랑 한데 엉켜 들어가면서 새로운 화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류세의 지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그게 가진 굉장히 기이함 그리고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어떠한 성질 그런 퀴어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껏 생각해왔던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것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혹은 이걸 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건축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5학년 같은 경우는 반마다 다른 주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인 장윤규 교수님 스튜디오는 이제 현대건축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AI를 통한 설계 메커니즘을 디자인하거나 폐기물을 가지고 새로운 건축 방식을 탐구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졸업 설계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넓게 해석해서 AI뿐 아니라 기존에 공존하던 비인간 생물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해선 앞으로의 건축에서 경계적 불확실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이 점유하고 만들어낸 도로나 건물 단위의 경계를 해체하고 알아볼 수 없게 섞여있는 판으로만 만들어진 건축이면서도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계가 불확실해서 설계를 할 때 어지러울 때가 많지만 분명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적 원형 찾기라는 주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왜 시적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좀 질문해보는 시도이고, 보통 시적 공간이라고 하면 산이나 바다와 같이 좀 사이트 자체도 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는 도시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도시 속의 시적 공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물 3D 프린팅으로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혁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어도비에서 생성형 이미지 많이 쓸 때도 많고, 아이디어 정리나 레퍼런스 찾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GPT에게 뭔가 공간을 만들어줘, 공간을 설계해줘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논리 정연하게 그 친구는 대답들을 늘어놓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결함이 있고 조금 비약이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아무 사고 없이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비인간적인 요소들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성을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를 할 때 건축가의 주관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I도 결국 인간이 다루고 인간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좀 그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오는데, 진정한 인간을 위한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유의미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짜 선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설계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과정에서는 AI를 쓰고, 아닌 부분에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도 해보고. 창의적인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 건축은 결국 사회를 반영하는 만큼 건축가들도 이런 비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AI와 인간이 각자의 영역에서 좀 최선의 것을 택하면 더 좋은 건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트리엔날레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래의 건축 교육은 인공지능, 즉 AI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에도 AI의 역할이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건축 설계, 시공, 구조, 그리고 환경 설비 등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대단한 새로운 건축에 관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AI는 인간이 수많은 경험을 축적시켜서 나온 반복 작업이고, 그 다음에 코드 기반의 설계라든지 그 결과물들이 매우 우수하고 탁월하지만 공간의 감성이라든지 사회 문화적 맥락, 인간의 경험을 통한 무슨 통합 관련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설계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건축 교육은 AI를 활용하되 그 중심은 반드시 인간이 되고, AI와 건축가의 협업적 창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I 등 기술 중심의 건축 설계의 확장이나 발전은 반드시 왜 이 공간이 필요한가와 같은 건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AI와 함께 발전한 앞으로의 건축, 기술과 철학, 그 다음에 데이터와 감성, 디지털과 유기성으로 대변이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기술을 넘어선 공간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신적이다. 직접 모형을 만들면서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는 과정들이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1학년 프로젝트부터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건축에 대해 현실적이고 좀 더 진심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대 건축대학은 등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다른 대학에서도 얘기했듯이 등대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불빛도 꺼지지 않고 그 안에 사람들도 생각이나 열정들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동아리를 하면서 다른 학과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저는 건축학과다 그리고 6층에 있다 이렇게 말을 소개를 하곤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정문 지나가다가 저녁에도 항상 불이 안 꺼져 있길래 본 것 같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국민대학교의 등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 분위기와 공기에 맞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 밤이 깊었네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 저희의 이 야간 작업을 아주 즐겁게 하는 모습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더 으쌰으쌰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밤새고 아침 딱 해 뜰 때 6홀 가면은 경치가 진짜 멋져요. 이거는 진짜임.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너가 지금 뭐 하고 싶은데? 이거 되게 집요하게 묻는 맞아요. 묻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너가 너의 작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데?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의미가 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두시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더 새로운 거를 탐구하려는 게 저희 건축대학의 특징이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국민대 건축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잘 해보겠습니다. 건축. 저는 국민대 건축대학이 개성과 감각을 큐레이션하는 건축 전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번 트리엔날레 전시를 보러 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트리엔날레는 3년에 한 번씩 모든 학년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학년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전시의 장인데요. 이번 전시로 오시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 전 학년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전시니까 모두 즐겁게 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시도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고 관람객분들은 저희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공간적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지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6년 뒤에 트리엔날레 또 하거든요. 그때 저희 졸업반이에요. 그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설계 전시랑 한국 헤비타트 학생 동아리 하스에서도 판매 부스 운영하니까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후련함도 있는데 그 안에 좀 아쉬움도 남는 것 같아요. 설계를 좀 온전히 내가 한 프로젝트를 다 할 때 온전히 영혼을 바쳐서 해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고요. 대신에 또 학생 때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트리엔날레와 같은 조형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운이 나쁘게도 나는 2번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조형전 준비하는 선배들이 시키는 걸 마지못해 도망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들이 좀 그립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다는 걸 아마 교수님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이 전시회를 보러 온 동문이나 졸업한 선배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엔날레를 하는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우리 재학생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재학생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체 행사를 준비한 졸업준비위원회 그리고 학생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까지 화이팅 한번 할까요? 좋아요. 2025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트리엔날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